시어머니, 빨리 죽어버려요. 깊은 밤, 안채에서 며느리의 저주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같은 며느리는 천벌을 받을 거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죠. 그날 밤,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3일 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큰일 났다. 며느리가 벼락 맞았어. 번개가 정확히 며느리의 방만 내리쳤던 것입니다. 옆방은 멀쩡한데 그 방만 새까맣게 타버렸죠. 하늘이 벌을 내리셨다. 마을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하늘은 그녀에게만 벼락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벼락 맞은 후 며느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어머니를 학대하다 천벌을 받은 며느리의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라도 나주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농부 최인복의 아들 최동수가 장가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22의 총각이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된 거죠. 신부는 옆마을 이씨 집안의 딸 이금순이었어요. 19살의 젊은 처녀였습니다. 얼굴이 예뻐서 마을에서 소문난 처자였죠. 많은 총각들이 탐을 냈지만 최동수가 선택받았어요. 최인복네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논 5마지기에 밭 2마지기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인심만큼은 마을 최고였죠. 특히 인복의 아내 박씨 부인은 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45살이었어요. 허리가 굽고 얼굴에 주름이 많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던 거죠. 남편 최인복도 성실한 농부였지만 돈복은 없었어요. 혼례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아들의 장가가는 날이니 잘해주고 싶었죠. 동수야, 오늘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새댁을 잘 모셔야 한다. 박씨 부인이 아들에게 당부했어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금순이는 착한 아이라고 들었어요. 저녁 무렵 혼례가 치러졌어요. 촛불이 밝혀지고 신랑 신부가 절을 올렸습니다. 금수는 붉은 치마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금수는 시어머니 방으로 인사를 가야 했어요. 박씨 부인이 금순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되었구나. 박씨 부인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금순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네. 짧게 대답하고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았어요. 박씨 부인은 섭섭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낯선 집에 왔으니 긴장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앞으로 잘 지내자꾸나. 우리 집이 가난하지만 정은 많은 집이란다. 네, 알겠습니다. 금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박씨 부인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박씨 부인은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새댁을 위해 정성껏 차렸죠. 하지만 금수는 늦게 일어났어요. 어머니, 밥 되었습니까? 금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박씨 부인은 놀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어서 씻고 와서 먹어라. 식탁에 앉은 금수는 반찬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보리밥에 된장찌개,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가난한 집이라 반찬이 변변치 않았죠. 이게 뭐예요? 시집이 이렇게 가난한 줄 몰랐어요. 금순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동수가 황급히 말했죠. 금순아,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거야. 흥! 친정에서는 쌀밥에 생선 반찬이 매일 나왔는데. 금순이 코웃음을 쳤어요. 박씨 부인은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금순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아침마다 늦게 일어났고 집안일도 거들지 않았어요. 모든 일을 시어머니에게 떠넘겼죠. 어머니, 빨래 좀 해주세요. 저는 피곤해요. 어머니, 저녁밥 언제 돼요? 배고파요. 어머니, 방이 추워요. 불 좀 지펴주세요. 끝없는 요구가 이어졌어요. 박씨 부인은 허리가 아파도 참고 일했습니다. 며느리가 편하게 지내길 바랐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순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맨날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 죽겠어. 시누이도 없고 친정도 멀어서 금수는 더욱 교만해졌어요. 동수 앞에서만 착한 척했죠. 동수는 아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박씨 부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겨우 집에 돌아왔죠. 금순에게 부탁했어요. 금순아, 미안하지만 저녁밥 좀 지어주겠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싫어요. 저는 밥하는 법 몰라요. 금순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박씨 부인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갔죠. 동수가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밭일을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물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아니다, 괜찮아. 박씨 부인은 아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면 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참기로 했죠. 겨울이 왔어요. 날씨가 추워지자 금순의 성질은 더욱 고약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온갖 트집을 잡았어요. 방이 왜 이렇게 추워요? 불을 제대로 안 지피신 거 아니에요? 밥이 왜 이렇게 맛없어요?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빨래가 왜 이렇게 늦어요? 게으른 거 아니에요? 박씨 부인은 매일 욕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어요. 박씨 부인은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떡을 찌고 전을 부쳐야 했죠. 하지만 허리 통증이 심해졌어요. 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금순아, 미안하지만 떡 좀 같이 찌자꾸나. 혼자 하기엔 양이 많구나. 박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금수는 방에서 나오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에이, 귀찮아. 저는 친정 가야 해요. 명절인데 시댁에서 지내야지 않겠니? 싫어요. 이런 가난한 집에서 명절을 보낼 순 없어요. 금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수가 밭에서 돌아왔어요. 금수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웃는 얼굴로 남편에게 다가갔죠. 여보, 명절에 친정 다녀와도 될까요? 부모님이 보고 싶대요. 그래? 그럼 다녀오렴. 어머니 모시고 있을게. 동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허락했어요. 금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슴이 답답했죠. 설날 아침이 왔어요. 금수는 좋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세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버렸죠. 금순이가 인사도 없이 가는구나. 박씨 부인이 중얼거렸어요. 동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젊은 애가 친정이 그립겠죠. 이해해 주세요. 그래, 이해해야지. 박씨 부인은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견뎠습니다. 아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죠. 금수는 사흘 만에 돌아왔어요. 친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왔습니다. 얼굴이 살이 올랐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선물 하나 가져오지 않았어요. 명절 잘 보냈니? 박씨 부인이 물었어요. 금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우리 집은 부잣집이라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일부러 자랑하는 말투였어요. 박씨 부인은 가슴이 쓰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금순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를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 물 좀 떠오세요. 빨리!
어머니, 방문 좀 닫아주세요. 바람 불어요. 어머니, 이불 좀 가져다 주세요. 추워요. 밤낮 없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박씨 부인은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밤에도 불려 다녀야 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박씨 부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몸무게도 빠졌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만 했죠. 마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우물가에서 박씨 부인을 만난 이웃 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박씨, 안색이 왜 그래?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박씨 부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는 의심스러웠죠. 혹시 새댁이 잘해주나? 네, 잘해줍니다. 박씨 부인은 거짓말을 했어요. 며느리 욕을 하면 아들이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참는 수밖에 없었죠. 봄이 왔어요. 농사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밭에 나가 일했어요. 허리가 아파도 쉬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면 며느리가 또 일을 시킬 테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박씨 부인이 밭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 때문이었죠.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금순아, 어머니가 쓰러졌다. 빨리 나와봐. 이웃이 금순을 불렀어요. 하지만 금순은 천천히 나왔습니다. 급할 것 없다는 표정이었죠. 에이, 그냥 좀 피곤하신 거겠죠? 방에 들어가 계시라고 하세요. 뭐?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냐? 돈 없어요. 그냥 쉬시면 낫겠죠? 금순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웃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 일이라 더 간섭할 수 없었죠. 박씨 부인은 방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물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죠. 금수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동수가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박씨 부인은 아들을 안심시켰어요. 동수는 금순에게 물었습니다. 금순아, 어머니가 왜 쓰러지신 거야? 글쎄요,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금순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동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사흘 뒤 박씨 부인은 일어났어요.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해야 했죠. 어머니, 밥 언제 해요? 배고파요. 금순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박씨 부인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짓기 시작했죠. 그때 금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밥솥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또 보리밥이에요? 전 쌀밥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금순아, 우리 집은 가난해서 쌀이 없단다. 그럼 사오세요. 시장에 가면 쌀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구걸이라도 하세요. 전 이런 밥 못 먹어요. 금순이 밥솥을 발로 찼어요. 밥이 쏟아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밥을 주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금수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박씨 부인은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울었지만 금순의 귀에 들렸죠. 금순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시끄러워 죽겠네. 우는 소리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 금순이 방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박씨 부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는 소리 좀 작게 하세요. 제가 잠을 못 자잖아요. 박씨 부인은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박씨 부인은 눈이 퉁퉁 부은 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아침밥을 지어야 했죠. 손이 떨렸지만 참고 일했어요. 금순이 늦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왔어요. 상을 보더니 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요? 어제도 똑같은 반찬이었잖아요.
금순아,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는 이제 지겨워요. 친정 가서 살까 봐요. 금순이 위협했어요. 박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면 아들이 얼마나 슬퍼할까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더 노력할게. 노력은요. 벌써 6개월인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금순이 비웃으며 밥상을 밀쳤어요. 국그릇이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박씨 부인의 손에 쏟아졌죠. 박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어요. 손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화상을 입은 거였죠. 제가 밀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대로 안 놓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혼자 바닥을 닦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날 저녁 동수가 돌아왔어요. 어머니의 손에 붕대가 감긴 걸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손은 어쩌신 거예요? 아니다. 부엌일 하다가 그냥. 금순아, 어머니 다치신 거 알았어? 동수가 금순에게 물었어요. 금순은 모르는 척 했습니다. 네? 전 몰랐어요.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도 같은 집에 사는데 어떻게 몰라? 저는 방에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금순이 능글맞게 대답했어요. 동수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박씨 부인의 손은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죠. 금수는 시어머니가 다쳤다는 이유로 더 많은 일을 시켰어요. 어머니, 제 옷 빨래 좀 해주세요. 내일 입을 거예요. 금순아, 손이 아파서. 손이 아프면 발로 빨면 되잖아요.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했대요. 금순이 빈정거렸어요. 박씨 부인은 울면서 빨래를 했습니다. 상처에 물이 닿아 너무 아팠죠. 마을 사람들이 점점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박씨 부인의 모습이 날로 초췌해졌습니다. 마을 이장이 동수를 불렀죠. 동수야, 자네 어머니가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 있나? 아닙니다.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새댁이? 아닙니다. 금순이는 착한 아이예요. 동수는 아내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박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죠. 방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하늘이시여, 이 늙은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조용히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방에서 자고 있던 금순이 깼습니다. 짜증이 났죠. 또 시작이네. 밤마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자요? 금순이 벌떡 일어나 박씨 부인의 방으로 갔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좀 하세요. 매일 밤 우는 소리 듣기 싫어요. 미안하다, 금순아. 미안하면 다예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편하지 않을까요? 금순이 소리쳤어요. 박씨 부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죽으라고 말하다니. 금순아,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다. 에이, 귀찮아. 어차피 쓸모도 없는 노인네가. 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금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늘이요? 하늘이 뭐가 무서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언젠가 벌을 받을 거다. 흥? 벌을 받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머니나 빨리 죽어버리세요. 금순이 독서를 퍼붓고 방문을 쾅 닫았어요.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참았죠. 그날 밤 하늘의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맑던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검은 구름이었죠. 바람도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날씨가 갑자기 변하는구만. 마을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멀리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박씨 부인은 방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창문 너머로 번개가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늙은이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박씨 부인이 두 손을 모아 빌었어요. 그때 더 큰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금수는 방에서 잠을 자려고 했어요. 하지만 천둥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천둥이 왜 이렇게 쳐? 금순이 짜증을 냈어요. 그때 번개가 집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번쩍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렸죠. 깜짝이야. 금순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창문 밖을 보니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무서운 광경이었죠. 이거 뭐지? 금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동수도 천둥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하늘이 이상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동수가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박씨 부인은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천둥이 좀 치는구나. 날씨가 이상합니다. 들어가서 주무세요. 동수는 어머니를 재우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금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천둥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죠. 이상한 날씨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밤새 천둥 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어젯밤 천둥 들었나? 평생 저렇게 큰 천둥은 처음이야. 날씨가 심상치 않아.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데. 하늘이 노하신 게 아닐까?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냐? 노인들이 불안해했어요.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런 날씨는 범상치 않다는 걸. 박씨 부인은 밭으로 나갔어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쉴 수 없었죠. 금수는 여전히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정오쯤 되었을까요? 하늘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온 마을을 뒤덮었어요.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죠. 이상하네. 해가 어디 갔지?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때 천둥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우르르르릉.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죠. 금순이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밥이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밭에 나가서 아직 안 지었던 거죠. 에이, 밥도 안 해놓고 어디 간 거야? 금순이 짜증을 냈어요. 그때 천둥 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금수는 움찔했죠. 천둥이 왜 이렇게 자꾸 쳐? 마음이 불안했어요. 어젯밤부터 계속된 천둥이 이상했습니다. 금수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머리도 어지러웠죠. 뭐지? 이 기분은? 금순이 벽을 잡고 버텼어요. 그때 하늘에서 더 큰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죠. 마을 사람들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위험하다고 느낀 거였습니다. 빨리 들어가! 벼락 맞겠어! 한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모두가 집으로 숨었습니다. 금순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제발, 빨리 그쳐라. 금순이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섬광이 내려왔어요. 엄청난 소리와 함께 번개가 땅을 내리쳤습니다. 금순의 방을 정확히 맞췄어요. 불이 일었죠. 금순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온몸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이 타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금순네 집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옆방은 멀쩡했습니다. 안채도 사랑채도 무사했어요. 오직 금순의 방만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동수가 밭에서 뛰어왔어요. 연기를 보고 놀란 거였습니다. 동수가 불 속으로 뛰어들려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안 돼! 위험해! 몇몇 남자들이 물을 길어다 불을 껐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불이 꺼지고 연기가 거쳤죠. 금수는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그을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타버렸죠.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동수가 금순을 안아 올렸어요. 금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벼락의 충격 때문이었죠. 박씨 부인이 밭에서 달려왔어요. 며느리가 벼락 맞았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금순아, 괜찮니? 박씨 부인이 금순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금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죠. 마을 이장이 집을 살펴보았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로군. 벼락이 정확히 금순이 방만 맞췄어. 다른 곳은 멀쩡하네. 그러게 말이야.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하늘이 벌을 내리신 건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한 달 동안 누워 지냈어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간호했죠. 밥을 먹여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한 달 만에 금순이 처음으로 말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나았으니. 박씨 부인이 금순의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하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다 지난 일이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금순이 박씨 부인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눈물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금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났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다. 같이 하자꾸나. 아니에요. 제가 다 할게요. 그동안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셨어요. 금순이 정성껏 집안일을 했어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밭일도 도왔죠. 마을 사람들이 놀랐어요. 금순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벼락 맞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네. 하늘이 깨우쳐 주신 거야. 정말 신기한 일이야. 박시댁 복 받을 거야. 며느리가 저렇게 효도하니? 1년이 지났어요. 금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할머니가 되었죠. 금수는 시어머니에게 손자를 안겨드렸어요. 어머니, 이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 그럼 하늘이라고 짓자. 하늘이 우리를 깨우쳐 주셨으니까. 좋은 이름이에요. 하늘이. 금순이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씨 부인은 60이 되었어요. 금수는 여전히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렸죠. 어머니, 편히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마당에 나가 앉으세요. 제가 차 끓여올게요. 금순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마당에 평상을 깔아드렸습니다. 따뜻한 차를 올렸죠. 금순아, 고맙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네가 벼락 맞은 날 나는 정말 놀랐단다. 하지만 그게 너를 변하게 했지.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하늘이 저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죠. 그날 밤 박씨 부인은 편안히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하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참고 견딘 세월을 내가 다 보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박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금순이 발견했을 때 박씨 부인은 평화로운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금순이 통곡했어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울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장례를 치러줬죠. 금수는 시어머니 산소를 정성껏 돌보았어요.
매달 찾아가 풀을 뽑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들 하늘이에게도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죠. 하늘아,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단다. 엄마가 나쁜 짓을 했을 때도 용서해 주셨어. 엄마, 하늘이 벌을 준 거예요? 그래, 하늘은 모든 걸 보고 계신단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주시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시지. 금수는 평생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늘이 자신을 벌하지 않고 깨우쳐 준 것에 감사했죠. 세월이 흘러 금순도 늙었어요.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금수는 손자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할머니가 젊었을 때 말이야. 시할머니께 정말 나쁜 짓을 했단다. 할머니, 그래서 벼락 맞은 거예요? 그래? 하늘이 나를 벌한 거지. 하지만 그 덕분에 사람이 될 수 있었어. 금순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았어요. 대대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불효하면 벼락 맞는다는 교훈이었죠. 여러분, 시어머니를 학대하다 벼락 맞은 며느리 이야기 어떠셨나요? 효도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도리죠. 금수는 시어머니를 학대했어요. 죽어버리라는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죠. 벼락이 정확히 금순의 방만 내리쳤어요. 옆방은 멀쩡한데 그 방만 탔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늘의 심판이었어요. 하지만 하늘은 금순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 덕분에 금순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 불효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서운한 마음에 섭섭한 말을 한 적은 없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세요. 사랑합니다. 한마디 전하세요.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하늘은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효자, 효녀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